자, 대장동과 관련해서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선을 좀 긋고 있고 그으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측근은 아니다라고 확실한 선을 이 대표가 긋기도 했었죠.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보면은 선을 긋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새로 나온 진술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해 1월에 한창 대선 준비 이런 것들 선거 준비로 바쁠 때 이재명에게 윤건영 당시 민주당 의원을 소개해 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윤건영, 이재명, 유동규 이렇게 세 사람이 도지사실에서 세 사람만 모여서 3자 회동을 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윤건영 의원은 청와대에 가면 당선이 되면 그때 가서 사람을 뽑기는 좀 어려우니 캠프에서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을 했다고 그 옆에 동석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듣고 검찰에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별동대 역할을 했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같이 활동하는 정치인이나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 있는 변호사들도 다 유동규 본인이 소개해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는 정진상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전달됐을 것이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윤건영 의원의 측도 바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유동규 씨 일방적인 주장이다. 자신을 좀 과신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이고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1월에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지사와 만난 것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난 것은 맞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소개로 만난 것은 아니며 이재명 의원들을 이재명 의원들로 불리는 사람들의 소개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동안 유 전 본부장과 관계에 대해서 선을 그어왔었죠. 그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캠프도 안 거 있고 거기서 관여한 바가 없어요. 지금 이분이 캠프에 있는 게 맞아요? 이분은 캠프에 없습니다. 저 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 언제쯤이더라? 퇴직했어요.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당시에? 유동규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죠. 근데 본부장 아닙니까?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연관성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보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진술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좀 어떻게 좀 판단 좀 내려주십시오. 적어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단서가 되는 거는 분명해요. 네. 그게 다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런 경우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윤건영 의원 다른 그 친 이재명계 의원의 소개로 이재명 지사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즈음에 유동규 씨하고 윤건영 의원이 통화한 기록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게 그렇게 보면 윤건영 의원의 말보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 판사도 그렇게 믿지 않을까요? 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진술들이 최종적으로 법정에 가서 판단이 되지만 사실은 그 주변 정황 증거를 놓고 볼 때 판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런 거를 끊임없이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 그냥 일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주변 정황이 맞아떨어져요. 상황하고. 그런 걸 보면 저게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만났다는 게. 그러나 이제 바로 저런 것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른바 비선 캠프, 공식적인 캠프는 아니어도 이재명 대표의 비선 캠프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 얘기는 곧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이동규 전 본부장하고 사이에 선을 그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반론이나 주장이나 이런 거에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권중 대변인님, 자 이렇게 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진실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증언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주장하는 것과 김만배 씨가 주장하는 것이 또 다르고,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에도 윤건영 의원이 말하는 것과 유동규 본부장이 말하는 것이 일단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건 조금 그 줌아웃해서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의 말이 진실이어야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어떤 결론이 실제로 이제 좀 제대로 드러난다고 볼 텐데, 네. 근데 검찰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법정에서 다퉈야 할 것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고, 저는 좀 시간을 좀 지켜봐야 저희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뭔가 혐의가 더 짙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유동규 씨나 남욱 씨의 진술이 이렇게 여과 없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이 과정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은 검찰이 찾지 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이 사건 수사나 재판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이런 피의 사실들이 계속 이렇게 여과 없이 공표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의혹을 좀 부풀리고 일종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윤건희 의원을 소개받을 사람이 없어서 유동규한테 소개를 받겠습니까?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작년 1월이면 민주당 대선 경선 앞둔 시점일 텐데, 윤건희 의원이나 친문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접근을 했다면, 그걸 굳이 유동규처럼 중앙 정치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윤건희 의원 입장에서 신경도 안 쓸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저렇게 개연성도 떨어지는 얘기를 왜 검찰이 계속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지 그 의도가 사실은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